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주식TV 오늘은 주식 에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더 나아가서는 SK 이런 쪽에서 이제 분할을 하다 보니까 SKT죠.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요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할에는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상법상에서는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적 분할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물적 분할된 회사를 상장하는 행위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과 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을 설명드리면은 신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그 신규 법인은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가 나눠 가지게 되고 물적 분할은 기존 기업이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주식들을 인적 분할로 하게 되면 주주들이 똑같은 비율로 삼성전자 반도체도 갖게 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도. 근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밑으로 하방으로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갖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물적 분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쉽고 깊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분할은요,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 기업의 주식을 모회사가 보유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즉 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죠. 즉 기업이라는 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갖고 분할했다 해서 물적 분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후에 신설법인 상장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A기업이 지주사로 남고 분할된 B기업은 유망한 사업 부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타격 없이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적 분할할 때는 대부분 유망한 사업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상장하기도 쉽고요. 또 하나, 경영하기도 좋습니다. 즉, 상장을 하게 되면 IPO를 통해서 투자금 유치가 쉬워집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되겠죠. 대규모 자금 조달에서는 일반 유상증자 외에 가장 큰 규모로 투자받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IPO를 하게 되면 주식을 공개해야 되고 그 공개를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신설법인에다가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주식 투자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유망한 자회사가 분할되어서 신규 상장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 기존 법인은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신설법인이 연결재무제표로는 반영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반영이 되지만 IPO를 통해 가지고 또 지분이 희석되겠죠. 그것도 시장에서는 또 선택이 나눠집니다. 어느 회사를 투자해야지. 근데 나는 성장하는 회사를 더 주목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결국은 신설법인 쪽에 투자가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도 선택의 몫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 시 자동 기업이 상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택의 몫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겠지만 상장을 하게 되시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지는 부분 혹은 조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상장되지는 않지만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반대로 혹은 비교되는 인적 분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적 분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은요, 기업을 분리할 때 주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A기업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을 이제 분할합니다. A기업하고 또 B기업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A기업을 70%, 신설법인 B기업을 30% 나눠지면 기존 주주들도 똑같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도 A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7대3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인적 분할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회사가 필요할 때
지주사 전환이나 혹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지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인적 분할은 상장사가 진행 시 신설법인도 자동 상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좋겠죠. 왜냐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오히려 신설되는 기업의 가치가 그리고 확률상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신설법인도 갖고 있고 기존 법인도 갖고 있지만 신설법인이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두 개를 합쳤을 경우 상승률이 더 높겠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분할을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를 낮추고 연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비교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럼 보편적인 투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분리된 두 회사가 서로 다 잘 되면 어떠한 분할을 하든 어떠한 모멘텀을 갖든 다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시에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신규 사업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이 있으면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신규 사업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승 기업들이 결국은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떼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신규 설립 기업이 상장되는 것보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결국 상장이 하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 문제표로 잡혀서 더 큰 기대감을 그래도 기존 상장사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잘 공부하셔서 또 주식시장에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